누군가가 보기에는 일관되지 않은 방식의 커리어들을 만들다 보니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를 이제 나와서 일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 분명히 내가 좋아서 다 벌린 일들인데 너무 힘든 순간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저를 표본으로 올려놓고 진짜 실험이 된 네네. 거네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나 뭐하는 사람이야 정리해봤던 게 시작이어서 이거를 쓰면서 자기가 느끼면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조금 실마리들이 보여가지고 그게 또 씨앗이 돼서 어떤 일을 만들더라고요. 나를 그쪽으로 네. 데려가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자기답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출판 브랜드 리드앤드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사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건지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그려지지 않죠. 또는 분명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선택한 일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잃어버린 길을 발견하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온 분을 한 분 초대했는데요.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네, 혜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네. 첫 출연이라고. 네, 인생 첫 출연. 네 인생 첫 출연이고 그래도 혜민님이 앞에서 네.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좀 라디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안심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 라디오 네.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리님 처음 뵙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신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쵸. 근데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주로 이제 문화기관이나 뭐 아니면 문화예술 공간 또는 도시 등의 문화가 필요한 다양한 곳들이랑 협업해서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공간을 네. 기획하기도 하고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만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문화라는 게 혼자 사실 문화 기획하면 되게 크잖아요, 문화가. 그쵸. 문화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맞아요, 같이 다음 세대에도 해야. 넘겨주자라고 할 만큼 좋은 것들이 문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영도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맞아요. 지금 인천에 구도심이 배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며칠 전에 혜민님도 맞아요. 네, 저도 한번 다녀왔죠. 오셨었는데 그 지역에서 공간 운영하면서 오래된 지역을 문화예술로 재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거나 축제처럼 좀 지역의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문화 기획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시기도 하고 나만의 이런 공간과 컨텐츠들 잘 펼쳐나가고 계신데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또 혜리님도 엄청 많은 고민과 혼란의 시기를 맞아요. 많이 겪으셨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이 지금의 일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었는지 그거를 또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은 문화기획자라고 저를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막 인증해주는 자격증 그쵸.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이 아실 법한 그런 큰 회사가 그쵸.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이 이름을 써도 되나? 이제 그런 것부터가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화기획자라고 하려면 막 어마어마한 뭔가 페스티벌을 기획했다거나 맞아, 영화제 막 큰 거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만 저도 떠오르다 보니까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게 된 거는 좀 최근 몇 년간 제가 적극적으로 쓰고 오히려 그럼 그냥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방황의 시간이 진짜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대학도 전혀 관련된 과로 이제 가지 않았었기 어떤 때문에 전공이에요? 저는 원래는 불어를 전공해서 불어요? 네. 와, 멋있다 근데. 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아. 음식을 주문하는 정도로 그거면 되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근데 대학도 막 불어를 배워야지라고 갔다기보단 사실 처음에 인문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였고 대학에 가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대학을 맞아요. 가야 돼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왜 대학에 가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뭘 하고 싶지? 또 내가 이 기분을 또 느끼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아 문화예술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문화예술 쪽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술 경영을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를 또 가셨구나. 네네. 네. 또 가서 예술 경영을 하면서 예술 분야에서 이제 뭐 독립예술 축제를 만든다거나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다가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해서 홍보회사나 광고회사 쪽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누군가가 보기에는 일관되지 않은 방식의 커리어들을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근데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직을 해야 되나 하고 이직하려고 회사를 알아보니까 가고 싶은 데가 없고 저한테 맞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나와서 일단은 일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해보면 알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쵸, 네네.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안 하고 대학원을 갔을 때도 아마 고민이 되셨을 거고. 맞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친구들 네. 취업하고 막 이럴 때였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제가 이제 드디어 얘가 취업을 하겠구나라고 그쵸, 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제가 몰래 예술학교에 썼거든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되고 나서 됐고 난 여기 다닐 거다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셨었고 그때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놓쳤는데 얘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왜 하필 선택하는 건 예술이지? 왜 갑자기 예술이지? 이런 고민인데 그냥 제가 그림을 뭐 잘 그린다거나 음악을 뭐 듣기만 하면 치고 막 이런 이제 어떤 예술적 재능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너무 와닿는 게 예술을 나는 좋아하고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있고 싶은데 뭔가 내가 특출나게 뭘 잘한다거나 하는 재능이 네. 없으면 내가 예술을 한다고 해도 될까? 맞아요.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술 경영이라는 걸로 한번 네. 도전을 해보신 거고. 사실 예술을 잘 알고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기분을 학교에 가서 더 느꼈었어요. 더 느꼈었구나. 네네. 이렇게 그냥 저는 막연하게 문화예술 나랑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막 교수님한테 막 찾아가서 온 적도 있어요. 왜 나를 뽑았냐? 나 여기 맞지 않는데 왜 저를 뽑아서 왜 저를 뽑으셔서 제가 이런 기분이 들까요? 막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근데 비단 예술 쪽만이 아니라 일단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곳인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다들 이제 막상 갔다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도 들어가 봤다가 이런저런 이제 일 실험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일 실험을 하면서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제가 딱 그 결정을 했을 때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안에서도 조금씩은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의식하다 보니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이쯤이면 그래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맞아. 돈을 이렇게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절한 타협들을 조금씩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제 안에 남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쵸.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뭔가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예술학교 들어갔던 시점으로. 그때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환점이 온 시기였는데 제가 너무 불안해서 학교에만 다니거나 그 배움에만 집중을 못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알아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게 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불현듯.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다 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나한테 새로운 경험이 필요할 때고 뭔가를 또 채워 넣어야 내가 기획을 하고 일을 할 땐 그걸 꺼내서 쓰는데 그 재료가 다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 해보자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쯤에 한 번쯤 나 이거 해볼까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맞아요. 그거를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진짜 좀 웃기지만 뭐 패션쇼장에서 이렇게 네. 뭐 모델들 이렇게 내보는 이런 알바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벨기에에서 온 그런 패션쇼 디렉터가 한국말이랑 영어랑 약간 다 언어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연히 이제 뭐 그런 것도 했었고 또 해보고 싶은 이제 스타트업에 제안을 해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떻냐 대신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이제 뭔가 공부하러 오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여행 이제 기획해서 인사이트에 대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갈피가 잡히셨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모든 걸 다 해보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뭐 공간도 오픈해보고 그 사이 창업도 했었고 그 회사를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보내줬지만 네,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면 뭔가 약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아직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일실험이라고 이름 붙였던 한 1년 정도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 해보고. 근데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쌓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막 그쵸.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들인데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지 않은 일도 하게 되니까 고민이었는데 이거는 다 내가 원해서 선택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좋아하는 것들인데도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너무 뭐지?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데요. 저 계속 그런 걸 계속 겪었거든요. 저도 제가 선택한 좋은 일인데도 그게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고 왜 기쁘지 않지?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저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혜리님은 워크숍으로 푸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혜리님을 처음 알게 된 것도 굉장히 다양한 워크숍들을 막 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되게 워크숍의 달인이구나. 뭔가 이렇게 툴kit처럼 만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워크숍이라는 방식에 좀 몰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제 논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학교를 예술학교를 가서 보통 2년을 다니는데 전 8년을 다녔어요. 진짜 오래 다니셨네요. 왜냐하면 논문 주제를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대충 쓰거나 그쵸. 적당히 쓰면 되는데 저한테는 이 선택이 되게 중요했었으니까 정말 잘 맞는 주제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제가 저의 일 이야기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일했던 경험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일했지만 결국 이게 예술경영의 맥락에서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그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저의 일 경험을 정리했거든요. 근데 논문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에세이랑은 다르게 이게 저만의 일기장이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표본으로 올려놓고 진짜 실험이 된 거네요. 이런 애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건 이렇고 근데 이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논문
질문을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되게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저의 과거와 좀 화해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런 툴키트를 만드는 거를 왜 좋아하는지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화는 저도 대화를 너무 좋아하지만 말이 좀 더 많거나 좀 목소리 힘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충분히 자기 생각이 다 꺼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그런데 도구는 동등하잖아요. 하나의 종이 위에 똑같이 자기 이야기를 쓰고 그래서 저는 일단 혼자 쓰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이걸 나누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내 얘기를 갑자기 확 꺼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먼저 써서 내가 먼저 보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이런 방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그 혼란스러운 일 경험기를 논문으로도 한번 정리하고 그거를 스스로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찾아 나갔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보신 거예요? 처음에 했던 거는 자기의 일 경험을 한번 그려보고 근데 그게 이력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기분이나 나를 중심으로 그 일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해야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논문 경험에서 온 건데 처음에는 자기의 일 경험 또는 자기의 이야기를 쓰라고 했을 때 저도 일기처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고 그쵸. 이때 힘들었고 막 뭐 약간 되게 제가 극적으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정제해서 제가 논문의 형태로 했을 때 저의 일 경험을 3개의 의미로 나눴거든요. 그 객관적인 시선 자체가 좀 저한테 도움도 되고 되게 좋았어서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도 해보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경험이 제가 스스로 해석하지 않으면 망한 프로젝트는 내 인생도 망한 것처럼 기억하게 되고 또 뭐 제가 원하지 않았던 거나 제가 미숙했거나 뭐 여러 이유로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했을 때 제가 다시 걔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으로 쓸 정도로 이런 뭔가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들을 이제 책으로도 한 번에 이렇게 엮으셨는데 나와의 워크숍을 5일만 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5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5일의 이제 컨셉을 좀 생각하게 된 게 일단 자기와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여서 꼭 몰아서 5일을 하진 않으셔도 그 단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일을 만들면서 했던 단계별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1일차는 일단은 지난 일 경험을 한번 돌아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력 나열이나 시간순 나열보다는 제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시즌이라고 상상하면서 그 제목을 이제 붙여주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게 1일차 작업이고요. 나의 일에 어떤 시즌들을 붙여준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재해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은 잘 없는 것 같고 이직할 때 뭐 면접 볼 때 자기를 어필해야 될 때 일 경험을 훨씬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완전 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떤 의미지? 어떤 게 하나의 시즌이지? 이거는 나만 아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해보면 좀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2일차는 그렇게 좀 1일차는 전체를 조망하는 작업인 것 같고요. 2일차는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프로젝트를 저는 3개만 뽑으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뭐 더 뽑으셔도 되고 근데 일단 3개만 뽑아본다고 했을 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나한테 제일 의미 있었던 일은 뭐였지? 라고 해서 뽑아보면 엉뚱한 게 뽑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단 뽑은 다음에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그런 거를 2일차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걸 하게 돼서 우리가 보통 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는 어필하기 위해서 뭐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나한테 이게 왜 의미 있었는지를 스스로랑 대화하는 게 2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차는 좀 한번 마감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여러 질문들을 넣어놨는데 회고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모델인 KPT 모델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그게 Keep Problem Try여서 많이들 이제 쓰시는 방법인데 유지할 것, 좋았던 것, 그리고 프로블럼은 아쉬웠던 거나 보완할 것, 그리고 트라이는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건데 이게 잘 살펴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하는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긍정과 부정과 또 새로운 도전을 같이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서 그 3가지 카테고리로 9개의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설계가 꼼꼼하네요. 네, 엄청 이게 촘촘하고 또 몇 년 동안 제가 한 거다 보니까 약간 그런 총망라한 그런 느낌이에요. 거죠. 네. 그리고 4번째, 5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네, 책으로 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네.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나와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5일 동안 내가 혼자 써보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혜리님의 진짜 실제 경험들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혜리님은 지금의 나는 이제 문화기획자야 라는 어떤 나만의 일을 정의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찾는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나다운 일을 나에게 좋은 방식으로 네. 하는 방법? 맞아요. 을 찾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직접 제 것도 한번 써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뭔가 MBTI처럼 검사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직업은 뭐지? 이렇게 찾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 지금까지 했던 내 경험들을 조합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제일 적합하고 내가 할 때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고 그거를 또 하는 방식을 나에게 좋은 방식을 찾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왜 저는 좋았냐면 저도 분명히 내가 이 일이 의미 있고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선택해서 에디터 일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요즘사도 만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좋아서 다 벌린 일들인데 너무 힘든 맞아요. 순간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난 분명히 좋아서 선택했는데 누구에게 투정 부릴 수도 없고 맞아.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네, 내가 맞아요. 선택한 거니까 이제는 누구 탓할 사람이 맞아요. 없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조금 실마리들이 네.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어떤 가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분들 그리고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싶은데 아직 좀 너무 많거나 네네.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좀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그런 힌트들을 좀 오늘 좀 더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싶은데 그 과정이 진짜 참 어렵잖아요. 이런 가이드가 있어도 맞아요. 쓰려고 네. 하면 막상 떠오르지 않고 특히 내가 이미 해왔던 것들 중에 뭐 대표되는 걸 한번 뽑아보세요 라는 그런 걸 해도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좀 할 수 있는 어떤 힌트나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고민인 게 사실 제 얘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릴 때 명사로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뭐, 나 공연 좋아해, 뭐, 문화예술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떠올렸었는데, 그거를 좀 내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더 파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작업을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맥락 없이 좀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공통 분모가 동사로 표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사람을 오래 보고 그 사람만이 가진 거를 이렇게 꺼내주는 일을 좋아하는데 그건 명사로 치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피드백 해줬던 것 중에 좀 네.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를 생각보다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 저랑 일하세요? 라고.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또 힌트가 되는데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저는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듯이 해주는 칭찬들도 좋지만 좀 물어보면 많이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끼리 약간 분기나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서로 좀 해주자 해서 맞아, 인터뷰하듯이 당신은 왜 저랑 일하시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보고 어떤 점이 좋다고 느끼나요? 라고 해서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게 의외로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해서 그게 또 큰 힌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칭찬 노트일 수도 있고 칭찬 네. 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칭찬의 저장 창고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받았던 것들을 다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네. 왜냐면은 그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힘든 순간에는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열어보면은 맞아, 나 이런 칭찬도 받은 적 있고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네. 좋다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맞아요. 3일차까지는 완전히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라면 4일차부터는 내가 일을 통해서 연결될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네.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자기 생각밖에 맞아요. 안 하고 산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사람들이랑 내가 일하고 싶은지, 나랑 같이 일하거나 일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성향이 있고, 그거 너무 중요한 네, 것 그들이 같아요. 뭘 원해서 나와 일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일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서 일부러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또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세요라고 물어보거나, 그런 것들이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혜리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랑 일할 때 내가 더 즐겁고 좋다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확실히 좀 이상하고 엉뚱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에게 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라고 좀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고. 그렇구나. 네. 공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좋아서 혜리님의 어떤 공간을 경험하러 오시거나 이렇게 한다고 들으셨어요? 일단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는 그냥 동네 분들이니까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한테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기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역 안에서도 좀 감성을 느끼거나 뭔가 좀 새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저희 공간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독특한 한 그룹은 저희 동네에 살지 않는데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산이나 광주나 뭐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왜 올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또 인터뷰를 해보니 저랑 이제 비슷하게 로컬에서 일을 만들거나 실험하는 분들인데, 이 동시대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얻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 뭔가를 조금 더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지? 배우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영감을 얻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랑도 되게 비슷한 그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희도 지금 요즘사도 하고 있고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 파인더스 클럽도 지금 두
시즌을 하고 나니까 더 왜 네네네. 오시는지, 왜 이곳을 더 찾아오시는지 보이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네.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거기에 더 맞춰서 저도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해주고 싶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네. 뭔가 내 길을 찾고 싶은데 약간 좀 헤매고 있거나 나의 자기만의 탐색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갭 이어나 갭 먼스를 갖고 싶거나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니신 분도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꿈을 품고 계시거나 준비를 맞아요. 하고 네.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번 다음 시즌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약간 구성을 해보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진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비단 이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서도 그런 게 또 도움이 된다? 맞아요. 이런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게 훨씬 재밌어요. 그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일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고받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나다운 일을 찾는다라고 하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그러면 나만의 어떤 나만 할 수 있는 차별점을 맞아. 찾아야 네. 돼.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사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없다고 또 네, 생각되기도 네, 하고 네. 나보다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좀 그런 나만의 차별점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네. 되는 게 있을까요? 좀 이상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말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의 컴플렉스인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모든 걸 다 좋아하다 보니 제가 예술학교에 갔을 때 모든 예술 장르를 전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가보니 특정 장르의 전문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게 저의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그게 장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가?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재해석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장르를 다룰 수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의 컴플렉스였는데 이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게 좀 신기했어서 그 부분을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용기가 다 필요한 건데 하지 않을 거를 선택하는 거. 그거가 좀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 또 됐던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걸 선택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다 잘하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못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조금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걔를 정말로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그만 해야 될 것들 네. 그리고 뭔가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좀 떠올리는 것도 네, 좀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맞아요, 그걸 맞아요. 빼면 나의 어떤 나다운 모습이 조금 더 찾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좀 깊이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 빠르게 이렇게 성과를 내거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나도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네, 성과를 보여주고 내고 싶고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작년부터 많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애초에 내가 선택한 일도 문화기획이라는 이 단어도 문화라는 게 너무 큰 일인데 그래서 내 인생이 안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빠르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거를 그냥 완전히 내려놓자. 그런 종류의 일들을 그래서 받지 않기도 하고 또는 뭐 선택하지 않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떠올려 보니까 좀 예전 일이긴 하지만 처음에 저도 진로를 이제 헷갈려 하면서 결정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이런 글 쓰는 일과 어떤 비주얼을 다룰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광고 아니면은 에디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디터 일을 먼저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큰 매거진 어떤 잡지를 다루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즐겁긴 했었거든요. 해보고 싶었던 일이니까 월급이 아무리 적고 그래도 상관없고 막 야근을 하면서 뭐를 막 찾아야 되고 에디터 언니들을 막 도와야 되고 막 이런 일들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단계를 가려고 할 때 매거진의 세계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엄청 그쵸. 상업적이고 네. 막 명품을 다루는 막 그런 매거진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는데 보기에는 그런 쪽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엄청 멋있는 그런 화보도 찍고 맞아요. 네. 막 그런 막 내가 살 수 없는 제품들도 막 볼 수도 있고 막 협찬을 받아서 막 촬영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멋있어 보이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저는 그런 문화에 녹아나지도 않고 맞아요. 내 생활에 그런 게 없었다 네.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비슷하게 매거진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좀 스토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좀 진로를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려하고 빛나는 음. 그런 일들이 매력적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좋아하고 저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아닌 생각하는데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 일에서 가슴이 뛰지 않으면 맞아요. 오래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또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걸 했을 때 또 빛이 나고. 네, 빛이 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결국엔 찾아가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저도 조금은 뭐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을 맞아, 하고 맞아. 싶은 마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좀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채찍질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내려놓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일부러 하려고 애쓰는 게 너무 약간 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내려놓고 나니까 더 제가 분명해진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게 워크숍을 만들어셔가지고 스스로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을 네. 만나면서 워크숍을 또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억에 남는 분들은 아까 혜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책도 마치 5일만 내가 쓰면 끝날 것 같은 내 커리어에 대한 모든 고민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여전히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워크숍은 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혜리님은 또 그렇게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말에는 일을 안 해요. 12월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시도하고 있는 게 12월엔 일을 안 하고 완전 1년을 좀 돌아보는데 시간을 쓰자. 한 달 내내. 네. 그래서 그거 거의 저만의 페스티벌로 너무 이제 좋다. 막 사람들이랑도 같이 하고 그게 그 다음 해에 좀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니 네. 그래서 와서 당장 끝내고 싶었는데 안 돼서 막 좌절하시는 분들 막 조급한 마음에 왜 이렇게 나 정리가 안 되지 막 스스로가 너무 답답한 분들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이 시작이야.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런 걸 좀 내려놓는 거.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지만 더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천히 좀 내 속도에 네. 맞춰서. 또 하나는 이제 일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으신데 자기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네, 되게 뭐 쉬고 저 있거나. 갭이어를 보내고 네네. 있어서요. 뭐 아니면
제가 지금 뭐 백수라서요. 아니면 학생이라서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하는 거가만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하루에 일어나서 진짜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는 거 좋아하고 벼룩시장, 맞아. 당근 구경하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정말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지금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쏟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게 내 안에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언젠가 나타날 수 있고 엉뚱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파인더스 클럽 할 때 그 안에서 꼭 일이 아니어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나눠보자.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뭐 실패담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성공담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를 나누게 하거든요. 근데 다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나눌 만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서 그냥 해봤던 건데 그냥 취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모두가 다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 작은 경험이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한테도 힌트가 되지만 사실 이런 거를 좀 적어보고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좀 힌트를 맞아요. 되게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제가 이 워크숍은 누구 보여주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너무 답답하다 해서 정리해봤던 게 시작이어서 이거를 쓰면서 이런 거 같은데? 라고 자기가 느끼면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 느끼면 아무리 멋있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해도 그게 더 오히려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워크숍 요즘에 진짜 많긴 하잖아요. 뭐 워크숍 툴킷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연말에 나 회고하는 그런 카드 네.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거를 매번 이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새로 나온다 그러면 다 해보고 네. 아마 이것도 네. 이제 혜리님 걸 이제 보시고 해봐야지 했는데 이거를 나에 대해서 회고하고 정리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맞아요. 많이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다음 실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신지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행동을 좀 잘하는 사람이고 뭐 직업도 기획자이다 보니까 확실히 뭘 발견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데이터가 쌓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자기가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걸 해봐야 또 다시 회고를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을 설정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고를 하고 이 워크숍에서 방향성을 이제 뽑거든요. 그럼 방향성도 뭐 그렇게 잘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방향이구나를 스스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을 내가 했을 때 이루고 싶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을 할 때도 비슷하고 이 마지막 5일차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6개월 뒤를 항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장면이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인 이유는 뭐예요? 너무 멀면 또 이렇게 너무 원대한 꿈을 꾸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현실성을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6개월, 1년 너무 길지 않게 설정을 해보면 내가 이것도 하기로 했고 이것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요 정도는 약간의 도전의식이 생기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고
그래서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저도 이제 성향이 즉흥적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성격이어서 제가 그냥 막 즉흥적으로 벌리면 정말 한 30개의 일을 끌어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지라는 맞아요. 그 길을 잃는 기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지 않을 방향키를 잡아놓고 그걸 보면서 맞아. 이거는 내가 이 6개월 안에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일이 들어오거나 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우선순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혜리님이랑 저랑 성향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스토리 파인더 네. 이름 쓰셨다. 네. 내가 쓰려고 했던 아, 이름인데 진짜요? 이런 기분을 진짜?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데. 이러면서. 근데 저도 혜리님이 네. 툴킷 만들 때마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도 피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이인 줄 아시는데 이거 왜 만드냐면 피라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제이들은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피라서 막 떠오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진짜 많은데 항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잘못하면 다른 길로 새고 있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게 진짜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랑 제가 최근에 일을 네. 해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생각이 표로 되어 있나 봐요. 아 맞아. 그래서 촥 이렇게 이미 막 이미 그런 사람은 정리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이럴 때 이제 좀 저에게 도움이 됐던 툴킷이니까 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써보면서 되게 이거 진짜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하면은 조금 진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열심히 써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책에 아낌없이 이제 PDF로 출력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저도 출력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책에 쓰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쓰라고 만들어도 안 쓰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PDF 과감하게 다 드리자 해서 했는데 저는 그걸 모아놔요. 그러면 시기별로. 신기하게 어딘가 모아놓으면 까먹거든요. 근데 저 파일에 다 껴놓는데 제가 우연히 1년쯤 지나서 열어보면 거기 쓴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내가 이때 이거를 의식을 했기 때문에 한 걸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써놓은 걸까? 그런 거 너무 신기해요. 네, 싶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마감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는 거는 중요한 것 같다. 그게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걸 계속 인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 맞아요. 이렇게 썼던 거 맞아요. 그런 거는 언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쓰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키트의 의미는 쓰면서 자기가 보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막 떠돌던 생각이 글자나 어떤 도식의 형태로 자기가 꺼내서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만 인지돼도 그게 또 씨앗이 돼서 어떤 일을 만들더라고요.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썼던 것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리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스스로 또 하고 계시잖아요. 책에 또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 같다. 약간 처음에 뭐 넷플릭스 시즌처럼 이제 시즌을 좀 이렇게 나눠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시즌 3까지 했었고 이제 시즌 4를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시즌은 만약에 스스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떤 시즌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도 좀 생각했던 게 사실 이 워크숍과 툴키트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제가 하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워크숍을 저는 참 직업으로 워크숍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워크숍을 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 직업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나 워크숍 하는 사람이 돼야지 보다는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나한테는 이 의식들이 좀 중요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할까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과 해왔던 일인데 이게 책이 돼서 나가고 또 요즘 사회도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즘 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책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일과 삶을 실험하고 싶은 또는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맞네요. 있고 그래서 요즘 출판사 분들과도 약간 꿈을 꾸고 있는 게 전국 투어를 하고 싶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워크숍이 5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5일 워크숍을 꼭 할 때마다 5일치를 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부 부분들을 뽑아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 어울리는 지역에 가서 그 순간에 맞는 테마를 연결해서 뭐 바다 보면서 뭐 회고하기 너무 좋은데? 이런 거나 뭐 회고 여행 뭐 이런 재밌는 제 문학액자라 그런가 봐요. 이렇게 문화적인 일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랑 이런 거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느꼈던 게 나는 정말 다양한 일의 장면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저를 너무 멋있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이 툴킷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 자기 답을 쓰기 때문에 좋은 거더라고요. 정답이 없고 그래서 워크숍 할 때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툴이 완벽한 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툴은 그냥 내 얘기를 꺼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이거를 활용해서 내 거를 꺼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도구들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을 찾거나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은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너무 재미있지 않을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혜리님과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지금도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런 특성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그것도 이 책을 쓰는 막바지쯤에 제가 연결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이것도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가게 사장인가? 맞아.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거지? 뭔가 잘하고 싶긴 한데 뭘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근데 이 책을 쓴 의도와 이 공간을 처음 만들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도가 연결되네? 라는 거를 제가 느끼니까 나는 계속해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에 또 다른 가능성이나 상상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니까 좀 또 다시 또 안정을 잡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혜리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워크숍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딱 정리가 돼 있고 그렇지 절대 않다. 아닙니다. 계속 이 고민과 번미는 계속된다. 매일 울고 있다. 요즘. 그래서 더 와닿고 이게 더 같이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혼자만의 워크숍을 권유하고 있지만 늘 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받고 다른 사람의 레퍼런스를 듣는 시간과 온전히 그것들로부터 또 차단돼서 나만 또 보는 시간이 계속 교차하는 게 제일 좋은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보고 또 맞아요. 주변 사람들과 그 결과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반대로 혼자의 시간이 훨씬 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전 또 이거든요.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안 만날 수도 있구나. 저는 너무 많이 만나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일상이어서 특별히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욕구도 없거든요. 근데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고 맞아요. 거기서 너무 큰 영감을 받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각자 쓰시고 혼자만 방에서 보지 말고 누군가랑 같이 얘기하거나 너는 어떻게 했어를 물어보는 그 공유의 시간도 또 중요하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파인더스 클럽에도 저는 아이거든요. 사회화된 아이인데 근데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는. 그래서 재밌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거나 조금 수줍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더블 해보면 처음에는 되게 수줍어 하세요. 내가 와도 되는 건가? 약간 너무 쭈뼛쭈뼛 귀엽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갈 때 되잖아요. 집에 안 가.
너무 좋은 저도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오셨는데 반응이 없어서 너무 별론가 보다 했는데 집에 가면서 카톡으로 이만큼 좋았다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왜 말로 안 해? 말로 안 해. 말로 안 하고 수줍거리고 있다가 이제 막 장문에 편지가 오기도 하고 막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이거 1박 2일로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를 좋아해요. 저랑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또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 재미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아마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같이 재밌다. 뭔가 해봐도 너무 재밌을 너무 것 좋을 같고. 것 같고 근데 요즘 사여서 아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제 남편이 극 아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요. 어. 유튜브로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 약간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사를 통해서 그런 레퍼런스들을 맞아요. 경험하시는 게 진짜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직접 만나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게 그 또 혜미님의 성향이어서 맞아요. 저랑 닮은 사람들. 그러네요. 너무 내향인을 재밌다. 위한 커뮤니티. 너무 재밌다. 네. 오늘 대화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벤트를 하나 또 준비했잖아요. 네. 리드앤드 출판사랑 함께 오늘 혜리님과의 나눈 대화 듣고 유튜브 댓글로 나에게 나와의 워크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요. 총 5분에게 혜리님의 책 나와의 워크숍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튜브로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 혜리님이 나 자신을 아는데 좀 도움이 되는 도구들도 또 챙겨 오셨잖아요. 네. 그 콘텐츠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카메라. 처음에 안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